네, 반갑습니다. 두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 경악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한 십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기업이 상한가를 간다.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LG전자가 돈을 다 빨아가면서 바이오 종목들도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좀 발생했죠. 애플카와 그리고 마그나라는 두 개의 호재가 합성이 되면서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마그나라는 업체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마그나 인터내셔널, 캐나다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매출액을 본다면 한 5위 정도 글로벌에서요. 그리고 직원 수는 한 14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 1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2, 3조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단위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력 공급업체가 미국에 있는 3사, 포드, GM, 크라이슬러 모두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 최근에는 이제 BMW 그리고 폭스바겐에는 뭐 우리 아우디도 있고 다 들어가 있죠. 웬만한 기업들. 그리고 푸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기업인데, 최근에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바로 이제 LG전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최근에 주가를 좀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상승세로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또 애플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애플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플카가 최근에요, 독자적으로 완성차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예전에도 한번 한다 그랬다가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앨런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가 애플카가 이제 한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내가 옛날에 힘들 때, 모델 3 때문에 힘들 때 애플한테 너네 우리 회사 사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플이 거절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니들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업체, 정말 무서운 경쟁업체가 뛰어들게 되면 타격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좀 움츠러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카가 독자적인 완성차, 삼성도 해야 되는데 삼성은 좀 아픈 기억이 있죠. 예전에 SM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섣불리 못 들어가고 있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업체들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배신 때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도 만들면 좀 잘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내연기관은 힘들지만 애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이제 독자적으로 완성차를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보니까 LG화학의 그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급등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수혜가 아니에요. 배터리는 오히려 피해주가 됩니다. 자, 일단 애플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배터리 모노셀이, 이 모노셀이라는 게 뭐냐면 파우치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2차 전지를 우리가 이제 까가내놓지 않습니까? 그 파우치를 없애고 모듈까지 제거를 해서 공간을 넓혀서 주행거리를 넓히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노셀이라는 게.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금에 있는 배터리 갖기 쉽지 않을 거다, 이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리튬 인산철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나라는 인산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산철은 누가 제일 강하냐? 바로 중국의 CATL입니다. 그래서 애플 이놈들이 우리나라한테 도움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기술도 다 칩도 전부 다 대만에게 공급할 정도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쟁업체인 삼성전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수주를 잘 안 준다. 그리고 얌체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산철을 도입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인산철을 도입을 한다.
인산철은 화재가 안 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인산철이라는 것은 주행거리는 좀 짧아져요. 많이 넣어야 됩니다. 밀도가 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산철을 도입하게 되면은 국내 배터리 업체에게는 절대 호재라고 볼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히려 악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칩 있죠. 대만입니다. 역시 TSMC와 인공지능 칩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상 출시 기간가 한 24년도 정도 됩니다. 아직 한 4년 남았어요. 근데 벌써부터 상한가 가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카 테마주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테슬라는 그렇게 고생하고 만드는데 17년 걸렸다라는 거죠. 정상화되는데. 근데 애플이 지금 와서 바로 수익 낼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워낙 이제 또 예전에는 혁신의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이는 화면이 이제 애플카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나온다면 잘 만들 것 같습니다. 애플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자, 이제 LG하고 마그나가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LG가 마그나 캐나다 기업이죠. 1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서요. 지분을 한 51% 정도 합작법인인데 LG가 경영권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가 이제 분할을 해서 또 모터, 배터리, 히터, 그 다음에 HPDM이라든가 DC 충전 박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할을 해서 여기에 LG 마그나에 같이 이제 합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카 관련 종목들이 이미 뭐 급등을 했어요. 뭐 인포뱅크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로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파워넷 정도가 이제 향후에 관심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냥 인산철 관련주로 편입이 돼 있어요. 지금 테슬라의 중국에서도 지금 인산철을 탑재하는 배터리를 쓰고 시작했고요. 애플도 인산철을 쓰기 시작한다면 파워넷 향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조금 지속성이 있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자, 좀 글자가 좀 작게 보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3기라는 종목이 있어요. 3기. 예, 3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3기라는 종목은 LG전자로부터 한 500억 정도 규모의 전기차 모터 하우징 3종에 대해서 수주를 했던 기업입니다. 3기 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현우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LG 주력이 LG예요. LG에 PCB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OLED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차량 전장용입니다. 뭐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그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PCB는 그 PCB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이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BMS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LG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또 대표가 LG 출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하고 또 LG화학이 폐배터리 요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가장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던 종목이 바로 파워로직스입니다. 카메라 사업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나라 M&D와 신성 델타테크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기존부터 LG전자의 핵심 공급자예요. 뭐 창원 쪽에 가보시면 공장이 같이 LG 쪽하고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성파이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대성파이텍은 이제 마그나라는 업체, 이 업체와 예전에 금형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원. 요즘에 세원 이 업체 자회사를 통해서 차량 전장화 사업이 차량 지능화 사업이 가장 주력이에요. 근데 최근에 루시드 모터스라는 업체와 초도 물량을 공급할 정도로 좀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차량 전장화 사업에 좀 열을 들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세원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 우리가 LG 하면은 애플의 가장 직접적인 공급 업체가 되겠죠. 스마트폰 카메라도 공급하고 있지만 전장 부품도 여러 가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LG노텍이 상당히 좀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코다코 이런 기업들은 워낙 소형주인데요. 과거에 마그나와 공급 이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칩 바리스타라는 게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애플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텍은 또 MLCC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차량 전장화가 앞으로 엄청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기업, 삼성, 현대, LG, 애플 할 것 전부 다 지금 차량 전장화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MLCC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있지만 삼성전기는 아시다시피 LG 쪽이 아니라 대부분이 삼성이 많이 공급할 것이고요. LG 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사막 콘덴서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장용 MLCC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봤을 때 안정적으로 본다라면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내년부터 전장용 MLCC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실적을 얻고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본 거는 다 테마주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실적을 가지고 가는 말 그대로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사막 콘덴서가 있을 것이고요. 사막 전기가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노텍이라는 업체도 있는데, 이 세노텍이라는 업체는 MLCC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라믹 비드라는 겁니다. 굉장히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라믹 비드 소재를 국산화한 기업이 바로 세노텍이라는 기업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돈마리TV의 핵심 강의는, 핵심 종목 공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돈마리TV에게 응원과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꼭 여러분들 설정해 놓으세요. 알림을 설정해야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충성! 네.